나의 최윤영입니다. 제 옆에는 금요일의 엄마 조민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태훈이 엄마 조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민희 씨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종이컵, 풍선, 황제, 덴마크, 식초. 뭐하고 관련 있을까요? 글쎄요, 뭐 덴마크 식초 나왔죠? 네. 그리고 황제? 네. 여왕은 없어요? 뭘까요? 여왕은 글쎄. 없어요. 아무명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렵다. 다이어트 종류래요. 예, 요즘엔 정말로 생소하고 저희 조연출은 마녀 스프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효과가 좋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이들 시도해봤는지 바로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라는 게요. 해도 끝이 없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살도 빠지기도 힘들지만은요. 네. 아주 어렵게 해서 몇 킬로 뺐어요. 근데 사실 며칠만 잘 먹으면 그게 또 도로 찌고 더 찌는 맞아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요요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성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속상해. 어머,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조민희 씨도 오늘 잘 들으시면 더 근사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바로 오늘 초대할 이 멘토분이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만과 다이어트 분야 최고의 명의 박용우 박사가 알려주는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살이 쉽게 빠질까? 임신 중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할까? 살을 빼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져야 살이 빠진다. 박용우 박사의 생각을 바꾸면 다이어트가 보인다.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을 뺐지만 그 체중이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니까 잘못 우리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급격하게 뺀 사람은 다이어트를 끝낸과 동시에 급격하게 살이 찝니다. 이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제대로 살을 빼서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하던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단 음식에 손을 내거나 이래서 다시 몸의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서 살이 찐 것은 우리가 재발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요요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을 뺀 사람이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마치 혈압 환자가 180까지 올라갔던 혈압을 어떻게든 120으로 낮췄는데 그럼 낮춰놨으니까 평생 120이 유지되느냐? 아니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함께 놀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법 아닌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솔깃한데요. 네.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2kg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전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3kg이 빠집니다. 채널을 고정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원시 인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구석기 그 원시 인류의 유전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내 몸의 유전자는 그 원시 인류의 그 시대에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원시 인류 시대에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먹기 위해 움직였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식량을 채집하고 사냥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먹고, 그러니까 사냥할 수 있고 채집할 수 있었던 봄, 여름에는 액티브하게 움직였어요. 많이 걷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이때는 내 몸에서 내 몸이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들어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때는 몸에다 지방을 붙이면 안 돼요. 지방을 붙이면 몸이 둔해지잖아요. 날렵하게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도망치려면 불필요한 지방이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신체 활동량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버텨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생리적으로 몸이
지방을 더 갖다 붙이려는 경향을 보여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말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또 조절 하지 않고 땡기는 대로 막 먹게 되면 그게 오히려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떨어지니까. 가을 겨울철인데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사냥을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니까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한다. 가끔씩 뛰기도 하고 많이 걷고 움직이면 내 몸은 여전히 봄, 여름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방을 안 붙이겠죠. 근데 이거는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인데도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다가 음식을 먹을 때 뛰거나 걸어서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게 아니라 딱 일어나서 냉장고 몇 걸음 앞 디디고서 냉장고 문만 열면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신체 활동이 없어진 상태니까 내 몸은 이거는 위기 상황인가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겨울인 줄 아는군요. 네. 그래서 지방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희한하네요. 이게 알고 보면 당연한 건데 네. 이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하는 조절 시스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하세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네. 분들의 수준을 제가 충분히 굉장히 높아요, 수준들이.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배고픔을 참아야 살이 빠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가 훨씬 많네요. 틀리니까 질문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학교 다닐 때 잘 찍어줬죠. 찍어가고 학교 갔거나. 네. 그래요, 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배고픈 걸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배고픈데 먹으면 그대로 살로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왜 배가 고플까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 생김새가 다 제각기듯이 각자 뇌에 자기 체중에 대한 세팅이 있어요. 그게 뭐 50kg일 수도 있고 뭐 55kg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세팅이